문화생활에 목마른 분 계시나요? 창원에서 조각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관객과의 약속된 일정도 주요했고 또는 위로와 평안을 드리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 갈증은 채우고 안전의 염려는 덜도록 온라인 전시로 관객들을 먼저 만났는데요. 즐기는 방법 대방출. 빵을 예술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 미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그런 실험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관람하러 갑니다. 경남의 대표 공업도시이자 계획도시 창원. 이과 감성 가득해 보이지만 문과 감성도 빼어난 곳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창원에선 국내 유일 조각 특화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창원시는 예술가, 특히 조각가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영 선생님 비롯해서 문신 선생님, 생존에 계시는 김영원, 박석원, 박종배 선생님들 같은 유명 조각가들의 고향이죠. 2010년에 문신 국제조각 심포지움이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창원 조각 비엔날레 1회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것과 같이 같은 시기를 살았던 비엔날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10주년이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난 올해. 조각 비엔날레의 주제가 비조각. 비조각은 조각 비엔날레 왜 비조각이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비조각이라는 개념은 조각이 다른 것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에요. 뒤에 보시는 작품처럼 소리나무라고 하는 성동훈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보이지 않는 소리,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이 가지고 있는 딱딱하거나 견고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들인데 완성이 안 되고 미완성인 채로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정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시간이 반영된다든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비조각. 용지공원과 성산 아트홀 전시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온 것처럼 안방 1열에서 관람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전시는 전시를 전체를 관람하는 듯한 동선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9월 30일에는 작품 하나하나를 직접 관람하는 듯한 그 영상으로 마련해서 홍보대사 진성규 배우의 작품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탈 선생님 잘 준비되고 있어요? 네, 한번 봅시다. 모터가 다 됐어요? 다 된 거야? 보도 하나 요거만 하나 갈 거예요? 비조각이라고 하는 내용의 전시 주제, 비엔날레 주제인데, 지금 시대의 공공의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의 예술 작품에 대한 지위, 예술 작품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예술가도 관람객도 낯선 상황에서 열린 비엔날레.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무려 34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초대한 작가의 작품들을 잘 관리해서 이 작품들이 관람객이 잘 관람하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지공원의 풍경에 녹아있는 작품들 관람해 볼까요? 제 작품 제목은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 또 사람의 일생을 또 약간 이제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이제 바깥에서 관람하면서 안으로 좀 도입을 할 수 있게 의도가 좀 됐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바깥에서 보는 느낌과 또 다른 정서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안쪽이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자기를 감싸고 있는 포근함, 아늑함,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작가의 눈으로 보는 다른 작가의 작품은 어떨까요? 이 나무를 약간 모델화 시킨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제 돌 조각이나 금속 조각 뭐 그런 전형적인 작품들하고 좀 다른 형태의 작품들이 많고 또 처음 봤을 때 이런 것도 조각일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파격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돼 있고요. 이젠 실내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더 다양화된 조각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객의 경험 자체를 작품의 요소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lsewhere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비엔날레 이 공간이 조성이 되는 그 풍경 자체가 작품의 소재로 재현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면 작품이 어떤 파티션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이미지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관객의 그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여러 각도에서 본 시공간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이렇게 감상하면 더 와닿을 거라고 하는데요. 조각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조각인데 조각이 아닌 것을 조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실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면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착한 무료 관람이라 더 놓치고 싶지 않은 창원 조각 비엔날레. 여러분들이 용지공원은 지금도 현재 관람이 가능하시고 10월 5일부터는 지금 여기에 성산 아트홀의 실내 전시장은 그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제로 여러분들이 꼭 예약을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시면 여러분들 관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0 창원조각 비엔날레에서는 여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L 과일이나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 저희 가지고 있는 텀블러나 여러 가지 컵, 그리고 아트 상품 여기 가방도 있으니까 10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관람하시러 오셔서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10월 5일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를 진행하니까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조각이라는 자기 성찰적 주제로 또 한 번 도약하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 놓치지 마세요. 여기 조금 특별한 정육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아빠들이 만든 정육점. 착한 고기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마음이 담긴 곳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의 한 골목. 마치 카페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흔히 생각나는 정육점이 아니라 따뜻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 싱싱한 농산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드라이에이징 숙성 한우랑 로컬 푸드를 판매하고 소통하는 정육점입니다. 한우 유통 전문가였던 동료이자 세 아이의 아빠가 만든 드라이에이징 정육점. 아이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축산,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는 철학이 담긴 곳인데요. 고기를 통해 소통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 아빠와 고기라는 주제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소고기라는, 한우고기라는 그 매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고기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랑 또 관계를 맺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빠들이 이 고기를 쉽게 요리하고 이 고기를 매개로 아이들과 사회와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농가는 그 저지방 그 소가 나오면 이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그 드라이에이징 그 숙성 고기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이에이징 숙성 고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드라이에이징이란 온도, 습도, 바람을 조절해 육류를 숙성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지방이 부족한 고기를 말리는데요.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깊고 진한 풍미를 더하는 과정으로 맛과 풍미, 식감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감을 말렸을 때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지는 반건시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숙성고에서 숙성이 된 드라이에이징 고기는 특유의 꼬릿꼬릿한 블루치즈 향을 갖게 되는데요. 120일까지도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오래 숙성될수록 맛과 향이 강해져 호불호가 나뉘는데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구워주는 스테이크로는 감칠맛과 지방이 올라오는 5, 60일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고기 저장 기술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광에다가 새끼줄로 해가지고 고기를 매달아 놓고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그게 원래 드라이에이징입니다. 드라이에이징의 시초고 집집마다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옛 어르신들은 이런 고기를 많이 먹어봤다.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고기 맛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고기이기 때문에 약간 멈칫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중독되는 맛이라고 할까요? 네. 그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먹다 보면 이 감칠맛을 못 잊어가지고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고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남다른 철학에 있는데요. 첫 번째, 환경을 생각하자. 세 분 모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보니 환경에 대한 고민이 빠질 수 없는데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종이에 고기를 포장하고 스티로폼이 아닌 편백나무를 활용해 고기를 담아줍니다. 실내 벽면과 가구에도 코르크 같은 천연 자재를 활용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고기이기 때문에 기본 어쩔 수 없이 비닐이나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어찌됐건 우리 식습관이 있는데 지금 당장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건 솔직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기를 판매하는 입장 내에서 우리가 손이 한 번 더 가고 예를 들어 고객님이 손이 한 번 더 가지만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고민을 한다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미약하게나마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지역을 사랑하자. 이곳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한우는 물론 지역 농산물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과 농산물을 섞은 소금까지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농가와 거래가 가능한 소와 달리 돼지는 대규모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돼지를 판매하지 못한 부분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드라이에이징이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수분이 빠지면서 15% 정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껍데기가 생기잖아요. 이 껍데기를 도려내야 돼요. 이거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껍데기를 또 버려야 되고요. 손님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일반 안심이랑 모양이 틀리니까 이거 안심 아니라고 그냥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비싸지만 그럼에도 한 번 맛보면 그 맛에 중독이 돼 단골이 됩니다. 조금 더 맛이 깊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육질이. 찹스테이크를 해도 엄청 부드럽고 고기가 되게 연해서 애들이 세 자녀가 있는데 부드럽게 잘 먹고 있어요. 드라이에이징 한 거는 조금 겉에는 좀 딱딱한데 안에는 오히려 더 육즙이 많아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 그런 맛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몇 개 사가지고 요리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애기가 잘 먹더라고요. 예. 고기도 질기지도 않고 그래갖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남성들이 자주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을 읽는 소통 방법입니다. 국거리를 소량만 사고 싶다고 하시면 특히 아빠들이 그러면 그날은 미역국 끓인 날이었는데 괜찮은 거 좀 권해드리게 하고 남편분이 오셨는데 몇 분이 둘이 먹어요. 분명히 제 또래인 것 같은데 둘이 먹는다. 그럼 무슨 기념일인 것 같으니까 무슨 날이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결혼 기념일인데 그러면 괜히 이런 장갑 하나 챙겨드리고 아버님 같은 게 오시면
이거 그냥 고기 굽고 요거 하나만 딱 올려놔도 아내분이 좋아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남다른 철학이 담긴 고기 먹어봐야겠죠? 뒷광고 없는 제작진의 내돈내산 타임. 이곳에서는 따로 마련된 공유 주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두둥, 드디어 고기 등판. 새우살이 돋보이는 꽃등심. 요리니 아빠도 맛있게 스테이크 구울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 이 정도 두께면요, 한 면당 2분 정도씩 구우시면은 갈색이 되거든요. 그 4분 정도를 구우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접시 같은 그 프라이팬 불을 끄신 다음에 그 위에서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열로 고기 안까지 익으면 이제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겉바속촉.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마는 맛이 어때요? 이 향 자체가 그냥 소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더 구수한 맛이 올라오는 느낌? 되게 맛있어요. 네. 저는 딱 거기까지. 네. 치즈 맛은 아니고요. 더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맛까지. 네. 감칠맛. 네.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드셔도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착한 고기를 통해 가족을, 환경을, 지역을 생각하는 제 아빠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요리로 소통하고 요리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아빠들의 아주 작은 소망 하나.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스테이크 정도는 구울 수 있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든 가을날. 우수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문화가 가득한 충남 아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했던 바로 아산입니다. 아산에서 세월이 품은 역사를 둘러보고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산의 숨은 명소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출발! 곧게 솟은 은행나무의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자리한 맹씨 행단인데요.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 한 분인 고불 맹사성이 머물렀던 곳이죠. 야, 이곳은 시내에서 멀지 않은데 마치 고려시대로 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맹사성 정승이 잠깐 거주하시던 곳입니다. 맹사성은 아주 훌륭한 학자 아닌가요? 학자이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부총리급의 공무원, 좌의정을 지내셨기 때문에 청백리로도 더 이름이 나 있습니다.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내 것만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맹씨 행단에는 고택과 세덕사, 구괴정, 그리고 쌍잉수가 있는데요. 세덕사엔 맹사성과 그의 조부인 맹유, 부친 맹희도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맹사성의 청백한 선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이면 탄신기념 숙모제양을 개최한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 상서를 지내신 맹선생 맹유공, 맹정승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다음에 맹정승의 아버지 동포공 맹희도공, 맹정승, 문정공. 문정공은 이제 시호죠, 이제. 이 맹사성은 어떤 업적을 세우셨나요? 좌의정 벼슬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여기 오셨.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우리나라의 악을 정리하신 분인데, 맹정승이 세종대왕께서 맹정승을 다른 직책으로 예직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악을 정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직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동네 맹씨들 노래 잘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이야.
맹시 횡단에는 하늘 높이 솟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무려 650여 년 전에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와, 이 은행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은행나무는 약 650년 정도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맹사성 정성과 맹사성 정성의 아버지 맹희동이 함께 심고선 횡단이라고 명명하고서는 그 후학들을 양성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시 횡단이군요. 예, 그렇죠. 맹시는 중국의 맹자님으로부터 그 세부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맹정성의 증조 할아버지 맹의공을 한국의 신창맹시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는 데서 유래한 횡단. 그 역사를 증명하듯 쌍행수는 여전히 고든 기세를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을까요? 맹정성과 맹성정성의 아버지도 공자님이 만들어 놓은 횡단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설화산을 등지고 있는 고택은 맹사성이 낙향에 기거했던 곳으로 청백리의 대명사답게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데요. 1330년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현존하는 민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맹시 횡단을 이루는 또 다른 곳 구괴정은 삼정승인 맹사성, 황희, 권진이 시문을 짓고 국정을 논하던 곳인데요. 느티나무가 만들어준 커다란 그늘 아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 정자에 있으니까 심신이 막 안정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곳 같아요. 네, 좌의정인 맹정성, 우의정인 권진정 세 분이 9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어서 구계정이라고 하고요. 거기다 정자를 지어서 구계정이라고 이름했는데 또 세 분의 정성이 정신적인 취향도 취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조상들이 실생활에 사용했던 민속 자료를 만날 수 있는 곳 충남 아산시 충무로에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통 조각상들이 곳곳에서 반갑게 반겨주는데요. 아니, 아산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규모도 꽤 넓고요. 마치 이게 정원처럼 쫙 펼쳐지는데 저 안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온양민속박물관은 옛 선조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과 교육 프로그램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을 보니까요. 한국인한테는 아주 익숙한 그런 풍경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네요. 여기 온양민속박물관은 197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당시에 계몽사 창업주이셨던 김원대 회장님께서 평상시에 문화사업에 뜻이 많으셔서 유물을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이곳에선 한국인의 전통 생활 문화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선 관혼상제를 거치며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살피고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생활 문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규모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전시는 뭐예요? 각 층마다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한국인의 삶, 2층은 한국인의 일터와 생업, 그리고 3층은 한국인의 문화와 예술입니다. 제2전시실은 한국인의 삼터관으로 우리 문화의 기반인 농경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홈이나 작살 등의 유물은 선조들이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온 우리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적으로 기계가 많이 그렇죠. 발달했지만 참 이 시대 때는 어떻게 다 손으로 했어요. 네. 지금은 한꺼번에 방앗간에서 우리가 정제된 쌀을 우리가 갖다가 먹잖아요. 사다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사람이 다 손으로 일일이 나다를 벗기고 방아를 쪄서 며칠에 먹을 곡식을 그때그때 방아 쪄갖고 먹은 거죠.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마지막 전시실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민속공예와 신앙 대상물, 놀이와 세시풍속에 관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특히 각양각색의 탈을 통해 조상들의 해학과 풍류가 느껴졌습니다. 조선시대 이 탈춤을 추던 그 시대의 언론이라고 해야 되죠. 이 마당극이. 그래서 현명한 양반들은 일부러 마당에다가 다른 도에서 이 탈춤놀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펼치게 하면서
귀담아 들었대요. 아, 요즘에 무슨 소리가 돌아다니나. 저는 탈춤이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상당히 사회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요즘 전통이 조금 잊혀져 갈 수도 있는데 네. 아이들과 와서 한번 쭉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오랜 세월에도 여전한 기세를 자랑하는 역사의 흔적과 선조들의 생활 속 모습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켜켜이 쌓여 전해진 선조들의 지혜와 훌륭한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하루였습니다. 이 집은 전부 차급자죠. 우선 사찰 된장찌개하고 비빔밥하고 어우러져 있잖아요. 주로 우리는 채소 종류를 많이 쓰니까 제때 채취를 해가 뜯어다가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법이라면 자연의 손을 빌리고요. 이게 우리 집 보물 창고라요. 주인장의 손맛도 살짝 보태줍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죠. 마치 옛날 어머니 밥상 같은 된장찌개에 밥 비비러 갑니다. 위로가 되는 풍경으로 반겨주는 고성군. 다도해와 산새올림이 절경을 이룹니다. 올가을 나들이는 밥상에 양보하세요. 어디 가시게요? 음식 준비하려고 밑에 텃밭에 채소 뜯으러 갑니다. 식당 출근하자마자 밭으로 다시 출근. 산 아래 5분만 내려가면 제철 식재료가 널렸습니다. 참나물, 그다음에 오이, 이 밭에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식당에 오늘 쓸 거 고추하고 들깨잎하고 가지하고 채취해 가려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식구들끼리 거의 운영을 하니까 그나마 다소 적기 버리고 적기 쓰고 맞지만은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볼 때에 정말 문을 닫는 업소가 꽤 많아요. 상동 씨가 식량 창고에서 수확 중인 그 시각. 냄새가 진합니다. 네, 아주 좋지요. 이걸 가지고 끓인다니까. 음식 내공이 꽤 있어 보이는 수선 씨의 대표 메뉴. 닭백숙, 오리백숙, 염소불고기, 그 다음에 주 메뉴는 사찰 된장찌개와 비빔밥입니다. 우리 이거 지금 된장은 지금 3년 딱 땡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만큼 넣습니다. 한 쪽 정도. 제가 개발한 이게 자연 천연 조미료를 하는 기거든요. 순두부를 이렇게 양파 다진 거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 드시면 일미입니다. 저희 집 오신 손님들이 그걸 먹고 가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된장 좀 더 달라고 이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다른 기지만 된장 먹으러 옵니다. 된장 먹으러. 옛날 시골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상처럼 너무너무 구수하고 맛있고 담백하고 고소해요. 된장찌개와 찰떡궁합 자랑하는 다음 주 메뉴 비빔밥. 취나물 먼저 볶아볼까요? 네, 처음에는 들기름을 넣어갖고 볶다가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간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들깨, 계피 아서는 가루, 그걸 한 숟가락 넣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어가 뜯으면 맛있는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옵니다. 비빔밥에는 이제 취나물, 고사리, 당귀, 부추, 무우 이런 종류로. 고소함 가득 품은 제철 나물을 구수함의 극치 된장찌개에 비비면 더위를 좀 먹었는지 입맛이 탁 떨어졌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역시 입맛을 찾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산채 비빔밥입니다. 된장과 어우러져서 먹다 보니까 더 구수하고 맛이 있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혹시 숟가락 들기 전에 눈치채셨나요? 메인 메뉴를 더 맛있게 살리는 밑반찬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희 집 반찬들은요 모두가 다 장아찌입니다. 매실, 통마늘, 취나물, 당귀, 고추장아찌 12가지 돼요. 이게 다 산속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바로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는 지금 산초, 요거는 당귀, 깻잎. 참 진짜 하나하나 다 약초다. 이건 전부 약초. 이 도심지에 있는 애들은 지들이 가지고 이런 거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내로 와서 같이 한 그릇씩 먹고 하루 또 문수하면 절도 좋고 정경도 좋고 하니까 한 바퀴 돌고 등산도 하고. 점심을 먹는다, 저녁을 먹는다가 아니라 어떤 약을 좀 먹고 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요 된장국 이제 비빔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요 끓인 된장에서 비벼 먹으면은 그 맛이 아주 일품이야죠. 어디선가 매 아빠 염소도 귀여워요. 염소는 한 4, 5년 전에 염소가 풍기가 돼가지고 아는 후배 보고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키우면서 손님들이 찾으시면은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새끼하고 한 20마리 정도 됩니다.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박치기 하는 거야? 된장찌개예요. 저는 파전이요. 메인 메뉴만 시키기엔 좀 아쉽다면 부추전에는요 홍합하고 계란하고 새우하고 여러 가지를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래 부추전합니다. 즉석을 채고 나면 이제 파전을 하고 여름에는 파전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추전을 여름에는 향나무 밑에서 키운 부추를 가지고 부추전을 합니다. 바삭한 냄새. 오늘 날씨도 좋고 딸내미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들이 밥을 먹고 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어떻든지 건강할 수 없고 가면서 그런 때 참 보람을 느껴요. 저희 업소를 찾아준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혼신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할 테니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사찰 된장찌개 잡수러 오세요. 어느 때보다 밥심이 절실한 요즘 된장찌개와 비빔밥으로 계절도 느끼고 건강도 챙기세요. 밤이 깊었네. 밤은 점점 길어지고 저녁 먹고 돌아서면 금세 출출해지는 요즘. 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야식거리 없을까요? 야식이라면 뭐니 해도 부담 속 뺀 닭요리가 최고인데요. 맛있다, 야심하다. 닭요리 열정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직도 혼자네요.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닭요리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대전 서구의 한 시장입니다. 이제 막 장사 준비로 다들 분주한 이 시각. 닭집도 아닌 닭강정집이 벌써 문을 열었는데요. 우와, 실례합니다. 아침 일찍 새로 시장에 문을 여는 가게 중에 닭강정집이 빠지질 않아요? 소스를 직접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면 튀기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양념을 준비하는 영주시내 닭강정집. 고춧가루에 마늘 들어가는 거며 늘 봐오던 양념 빛깔과 비슷하긴 합니다. 주걱으로 휘저을 때마다 맛있는 냄새가 벌써 올라와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닭강정의 그 양념 소스, 그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일 중요한 재료가 빠졌습니다. 보통 케찹이나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고추장은 텁텁한 맛이 나고 케찹은 신맛이 너무 강해서 그 두 가지의 맛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토마토를 넣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집만의 비법 챕터 1. 토마토를 삶아서 소스를 만듭니다. 텁텁한 맛은 줄이고 건강한 맛은 살리고. 음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정성이 남들의 2~3배가 돼야 맛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시는 분이 100분에 1분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비법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닭강정을 만드는데
표고버섯이 들어갑니다. 야, 누가 보면 네. 그 국수 끓일 때 네네. 육수 끓이는 줄 알 것 같아요. 사실은 비밀인데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내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보리로 네. 구수한 맛을 내서 좀 이따가 한번 맛보시면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만들어낸 그러면 그 소스의 비법이라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요. 자, 비법 챕터 3. 표고와 보리를 끓여낸 채소를 소스에 섞어서 2~3시간 졸여주면 맛있는 양념 소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으로 고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느끼함을 잡아줄 요게 들어갑니다. 야, 이게 뭐야? 그 첫 기름에 닭이풍당일 줄 알았는데 양파예요? 네네네. 이제 양파를 넣으면 양파의 풍미가 좋아가지고 닭강정의 맛이 올라가서 처음 이제 기름에 양파를 넣고 있어요. 나만의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국 8도 유명 닭강정 집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다는데요. 그 시간 동안 배웠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한 흔하지 않은 건강한 맛. 재료비는 좀 들더라도 매일 먹어도 좋을 건강한 맛을 제공하자. 이게 바로 청년 사장 영규 씨의 철학입니다. 갓 튀겨낸 닭강정 맛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요. 어머, 여러분 그 맛이 어떠세요? 먹고 난 뒷맛이 느끼하지가 않아요. 깔끔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리고 닭강정 하면 조금 뒀다 먹으면 딱딱한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요, 끝까지. 그래서 뒀다 먹어도 손색이 없고 진짜 자랑할 만해요. 만들어내기 무섭게 시장 손님들의 손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규 씨네 닭강정. 그 맛을 이제야 봅니다. 그 입술에 묻어있는 그 양념이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 느낌이 그 맛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이 소리 안 나오는 달짝지근한 맛에 연거푸 물을 들이켜야 되는 매운맛이 아니고 맛있게 맵상한 그 맛. 육수가 안 들어간다면 사실 이제 기존의 닭강정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바삭하지만 항상 딱 요 정도의 매콤함과 당도, 뭐 염도 이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그 개운한 맛이라는 게 이래서 하시는 말씀인가 봐요. 네네네. 자자, 여기구나. 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긴 했는데 그 닭 중에서도 그 부위가 맞아요? 네, 맞아요. 목살. 아니, 말을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목을 부여잡게 되는데, 아니, 닭이래봐야 목살에 발라먹을 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로 구이를 해요? 아유, 못 믿겠으면 지금 초벌하고 있으니까 안에 얼른 들어가 보세요. 다시 봐도 안 믿기네요. 아니 닭 목에서 저렇게 두툼한 살이 나온다는 거 알고들 계셨어요? 아니, 닭 목에서 이렇게 살이 두툼하게 나온다고요? 원래는 저희가 치킨 먹을 때 뼈에 목은 뼈밖에 없고 살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그러게요. 네, 이거를 포를 뜨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맛있다, 야심하다. 닭요리 열정 두 번째 주인공은 닭 목살구이입니다. 아우, 나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참겠다. 이 맛이 어떨지 뭐 짐작은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맛이에요. 닭 목살은 그냥 구워도 맛있지만 이 맛을 내기 위해선 저희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닭을 손질하는 전문가들도 하루에 30kg 정도만 뜰 수 있다는 귀한 닭목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머, 어머, 어머. 이 뼈자국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게 이제 보니 목살 맞구나. 근데 여태 이렇게 많은 살점이 붙었는지 왜 몰랐지요? 이제 그 비법을 들여다봐야죠. 잡내와 비린내를 없애줄 이 소스. 이 소스가 바로 저희 집만의 비법입니다. 야, 이떡주부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갖은 양념 향내가 벌써 나네요. 네, 간장, 마늘, 생강, 각종 과일들이 갈아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이떡주부도 짐작을 했다고요. 숨어 있는 거 그거 하나는 말씀을 안 하시네. 나머지는 저희 집만의 비밀이죠. 이 염지 과정을 통해 이 집만의 맛이 탄생하는데요. 이렇게 베이스 양념이 골고루 스미도록 주물주물해서 하루 정도 냉장 숙성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숯불 향에 이끌려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어머머, 아이가 먹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식감인 거죠. 숯불 향이 차르르 감싸면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그 맛. 닭 목살구이 맛 평가 한번 해주세요. 꼬들꼬들해서 너무 맛있고 씹는 맛도 좋고 좋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이제 치킨을 사오시면 닭다리를 저만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목살을 먹어보니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닭다리보다 이게 더 원축. 엄마, 닭다리살보다 목살이잖아.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 맛이 대체 어떻길래 수십 년도 지난 치킨 얘기를 꺼내시나 궁금했는데요. 야, 요 젓가락을 가져다 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 모습만 봐도 뭐 그만 다 아는 거지만 닭 목이잖아요. 어머머,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몸이 커지는 맛. 야, 요 꼬들거리는 게 꼼장어의 그 질긴 꼬들함이 아니고 야들야들한데고 오돌오돌하는 느낌이 나네요. 어때요? 맛있죠? 말을 뭐예요? 닭다리 맛있는 거야. 다들 아시지만 목살을 먹고 나니까 왜 이 목살만큼은 어머니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맛이다 하는지 알겠네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끄덕이게 하네요.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입이 궁금해지는 그런 가을밤. 좀 더 색다르고 건강한 맛을 원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닭 요리는 어떨까요? 부담은 빼고 맛은 더한 맛있다, 행복하다. 오늘 1인 1닭 추천합니다. 나뭇가지에 가을 햇살이 걸리는 계절. 알록달록 옷 갈아입는 나무들을 두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모처럼 걸으러 나왔습니다. 어디를? 하늘을! 평범한 산책은 거부한다.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어디를? 물 위를! 자, 출발합니다. 이야, 지금 이 뒤에 장관 보여요, 장관? 이제 가을이 제대로 온 걸 느끼는데 단풍도 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철원에서 일단 뭐 할 거냐면 놀라지 마세요. 하늘을 걷고 물을 걸을 거예요. 영어란 뭐냐? 스카이워크, 워터워크, 투워크. 강원도의 곳간,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는 젖줄과 같은 한탄강이 흐르는데요. 한탄강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밑에는 흰 바위가 깔려 있는데 옆에는 검은 주상절리가 서 있는 풍경, 참 이색적이죠. 이북에서 터져 흘러내려온 용암이 조용히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동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동쪽을 넘지 못하는 이 용암이 묽은 점성이 그대로 동쪽에 걸치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우리 철원이 생길 때의 기반암인 하강암인 기반암이 있는 거예요. 그 기반암이 지금 하얀 자태를 이 너레바위가 보이잖아요, 강바닥에. 그러면 이 위에는 현무암이 덮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이곳에 철원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탄생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자태, 두루미의 형상을 닮은 우아한 라인, 이름하여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은하수교가 탄생하였습니다. 발사! 많은 철원 국민들의 기대와 축하 속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준공식과 함께 은하수교가 개통되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늘 위를 걷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름이 은하수교예요? 은하수라는 뜻은 사실 한탄강에 있는 한자를 쓸 때 그 한자의 네 번째 뜻이 은하수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탄강을 한여울길이라고 하는데 그 한여울길이라는 뜻도 이제 은하수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 하늘 은하수를 건너는 특별한 다리. 길이만 무려 180m, 높이는 40m나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기가 막히겠죠? 저 뒤에 은하수교를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위에 갔는데 뭐 토끼 한 마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송대소와 이 한탄강의 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싹 보면은 그냥 가을이에요. 그냥 가을. 가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자 철원의 보물을 얻으리라.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선 은하수교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조금 무섭지만 정말 아름다운 관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다리 건너면서부터가 이미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 뒤로 그냥 뭐 다 보이죠. 이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침없이 걷는 발걸음. 근데 어르신 너무 앞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반면 발밑에서 눈을 못 떼는 꼬마 아가씨. 밑에 뭐가 있길래? 여기 밑에 통유리로 돼 있어요. 통유리. 와 이게 말을 못하겠네. 이것도 그 다리가 흔들려요. 다리가. 40m 아래 거친 물살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한탄강수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없는데도 살짝 떨리더라고요. 오, 이 바닥 봐. 이게 지금 다 유리로 돼 있어서 정말 극한의 공포입니다. 극한의 공포. 느낌이 진짜 이런 느낌 처음이야 아주. 신발 벗으라고 했는데 오니까 뭐 그냥 기가 막힌데 뭐 아주 그냥. 그러세요?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물 같은 풍경. 짠! 한탄강과 은하수교, 철원 평야가 한눈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용암이 흘러간 길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니까 뭐가 있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걸어오면서 브릿지워크. 근데 또 올라오니까 스카이워크. 근데 지금 저기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그 송대소랑 쭉 연결된 워터워크. 하늘을 걸었으면 이번엔 물 위를 걸어봐야겠죠?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와 함께 송대소 물 위 500m를 연결하는 물위길도 개통됐는데요. 이 구간이 실은 엄청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 송대소라는 정말 한탄강에서 제일 깊은 소를 말하고 있어요. 제일 깊은 소고 이 송대소의 자리는 실은 한국 명주실 한타래가 36m라고 합니다. 그 36m를 끝을 잡고 타래를 널어뜨려도 강 바닥에 닿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지금 현수교가 다리 있는 은하수교 옆에 있는 바로 송대소 말하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제 발밑에 이 바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1학년이나 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진짜 크죠? 큼직한 화강암에 첫 발을 디디며 물위길 출발! 본래 물위길은 겨울철 얼음 트레킹 때 강이 얼지 않는 구간에 놓는 부교였는데요. 올해엔 풍경을 감상하시라고 특별히 가을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의 길 자체가 하나로 된 길이 아니라 좀 꼬불꼬불해요. 지그재그로. 생각보다 가는 맛도 되게 있고 일단 이 물이랑 너무 가까워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물 만난 진영이! 한탄강 위에서 한껏 텐션이 업됐습니다. 한탄강 좋은 사람 모두 부처 핸즈업! 제가 이렇게 신난 이유는 바로 물 윗길 양쪽으로 펼쳐지는 절경 때문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랑 이렇게 물 위에서 가까이 구경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50만 년 전 현무암 절벽 위에 풍성한 나무들을 머리카락처럼 이고 있는 모습, 마치 파마한 우리 어머니들 같아서 이게 바로 지구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그랜드 캐년. 이 한탄강에 보면은 암벽이 많아. 일반 강 가면 그런 데가 없거든. 그렇죠. 그게 좋더라고. 이제 우리가 와봤으니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와보고 싶은 생각도 있죠.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강은 점점 깊어지는 가을. 곡식도 풍경도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올 한 해 지친 마음 철원에서 특별한 산책으로 여유를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은하수교와 물윗길이 여러분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